일본의 30년물 장기국채의 수익률이 상장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인 3.5에서 3.7%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채권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니 채권 가격 자체는 최저 수준이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초저금리로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하던 엔캐리 투자 자금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시 일본으로 회수될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낮았으니 당연하게도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50%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시장에 돈을 풀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한마디로 국가 부채가 과다해서 돈을 더 풀면 안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반면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또 풀어야 되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합니다. 일본은행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서로 독립된 국가 조직이라 각각 상반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도 긴가민가한 내용들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자료를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잘 모르겠는 것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솔직해져야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에 속한 자치 영토인 그린란드를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나토 동맹국 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언사도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런 것까지 짬을 내어 찾아보게 되었는가 하면 1월 20일에 주가가 2%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종종 들여다보는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폭락장이 시작되고야 말 것 같은 공포 분위기가 감돌았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 하루 이틀 만에 하락분의 상당분을 회복하고 전주 대비 약간 수익이 감소한 상태로 마감되었지만 오히려 1,500원을 뚫을 수도 있다던 달러원 환율은 또 갑자기 안정화가 되어서 1,446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의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는 저번 주에 최초로 100%를 돌파한 다음에 다시 16% 급락해서 87%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를 기록한 스프레드시트는 하루에도 10번씩 열어본 것 같습니다. 자주 계좌를 확인하면 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세워왔던 나의 투자 전략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투자의 100% 확실한 수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런지 수십 번, 수백 번 저에게는 S&P 500 ETF인 VO를 위주로 해서 VXUS를 적절히 섞은 전 세계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서울 아파트에 갭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다시 처음부터 내 계획이 과연 맞았는지 점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깨달은 교훈들이 있어서 고민은 정말 많이 했지만 투자 원칙을 어기고 나서 계획에도 없던 매수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3월 20일까지 매주 한 1,000만 원 정도 분할 매수하기로 했던 그 계획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투자에 쏟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려고 남들이 불안하지 않겠냐고 10중 8구는 우려하던 7거주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애초에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최초로 주식 세계에 발을 내딛었던 종목은 2012년에 코덱스 200이라고 하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였습니다. 그때가 2012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전까지는 오로지 적금으로만 돈을 모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3%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두 달 만에 적금 수익률보다 더 높은 이자가 붙는 것을 보고는 저는 주식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은 왠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줄 알았고 별의별 짓까지 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사놓고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놀림받던 코스피 지수 투자 자체도 원금 대비 2.5배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코덱스 200 그것을 이용한 코스피 지수 패시브 투자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Stay the course. 시장에 머물면서 항로를 유지하면 되는데 저는 더 자주 들여다보고 더 자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이상한 선택들이 개입이 되면서 정신력과 시간은 그것대로 낭비하면서 투자 수익 자체도 날려버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매주 분할 매수하기로 한 계획된 금액까지만 모두 소진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급날에만 계좌를 열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날 300만 원 추가로 결제 계좌 3총사에 매수하기로 했던 것만 매수하고 나서 기록하는 것 외에는 썸네일 만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은 달성률 수치 정도나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계좌를 확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주제나 브런치의 글감도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서서히 줄여나가야겠습니다. 이미 노후 준비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다 끝났고 회사 다니는 동안에 그럼 얼마나 더 나 자신을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으니까 말이죠.